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교육행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학교 부지 선정에서부터 학교 배치 그리고 학교 통합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조치원 중학교와 조치원 여중의 통합과 재배치와 관련한 임원분들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치원 여자중학교 네. 동문 강현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우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치원 여자중학교 총동문회장 박용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천중학교 이전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복입니다. 네, 다음 우리 예, 저는 조천중학교 총동문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그 조치원 여중도 그렇고 조치원 중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구 연기군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요. 조치원 여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역사가 오래된 학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조치원 여중이 그 1927년 3월 1일 날 설립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해에 4월 15일 날 개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동란 중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1951년 8월 30일 날 조치원 여중과 조치원 여고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가 그렇죠? 네. 1978년 7월 21일자로다가 이제 조치원 여중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지난 2월 6일이 졸업식이었죠? 네. 네, 67회 졸업식. 벌써 졸업생 수만 하더라도 뭐 18,927명이나 되니까 꽤 많은 그 학생이 나갔는데요. 이런 유선 깊은 학교를 지금 어떻게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고 통합을 한다는 것인지 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작년부터 통합 이야기가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금시초문이었어요. 정말로. 네, 네. 조치원 중학교와 조치원 여중이 통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쪽 그 서부 지역에 네. 그 학교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네. 또 거기 역시 그 혼성으로 예, 학교를 마련한다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조치원 중학교는 이제 그 시설이 많이 낡아서 네. 이전 문제가 이전부터 논의돼 왔었고요. 네. 동문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단성 이전을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중학교 이전하면 조치원 중학교 단성 이전을 생각했지 네. 통합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웠고 네. 또 저희들의 뜻을 또 이렇게 모아봤더니 네. 단성 이전은 조치원 중학교가 단성 이전은 찬성한다. 네. 예, 그러나 통합은 안 된다.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저희들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 총동문회가 그렇게 의결을 거친 거군요. 네, 총 동문회뿐만 아니라 지금 재직 중인 교사들, 네. 또 학생들, 네. 또 학부모님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단성이 좋다. 네. 이런 합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선생님께서는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의견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작년도에 네. 이전 통폐합 문제가 나오면서 네. 현재 학교 아이들과 지역민과 함께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찬성을 하느냐 네. 반대를 네. 하느냐. 찬성을 하면 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재학생과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대다수가 저희는 네. 반대로 나왔어요. 재학생 네. 현재도. 퍼센테이지를 혹시 밝힐 수 있으신지요? 그거를 이제 전교생한테 전체 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의사 표현을 한 학생들에 네. 한해서 네. 하기 때문에 네. 프로테이즈를 딱 몇 프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대다수의 학생들이 통폐합은 반대다라고 네. 의사표현을 해주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얘기 듣기로는 67%의 학생들이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전혀 결과가 다르군요. 네. 네. 어쨌든 원하지 않는 거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뭐 역사가 꽤 되죠. 그 조치원중학교 그러면 뭐 1951년 8월 31일에 6학급을 설립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24일 그 묘하게도 그때 당시에 뭐 전쟁 와중에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남북 선업 조치원 공장에서 개교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55년 10월 18일 날 서창리로다가 이제 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했고요. 1978년 3월 1일자로다가 연기중학교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연후에 이제 지난 2월 9일 66회 졸업생이 나갔는데 졸업생 수만 하더라도 뭐 21,196명 꽤 많은 숫자가 나갔거든요. 지금 조치원중학교는 옛날부터 이전을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2012년도 11월부터 이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총동문회에서 제가 이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학교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단성 이전을 원한 거지, 또 역시 그 남녀 혼성의 그 학교를 원하지는 않는 그런 결과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전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조천중학교가 그 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학거리가 4km 이상 되는 학생들이 뭐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그 다음에 그 학교 바로 뒤편에 충북선 철도가 지나가서 그렇죠. 아이들 수업에 상당히 소음 때문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 교실도 지은 지가 거의 40여 년이 돼가는 그 노후된 교실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지금 충북선 얘기를 하시니까 2015년 그 3월 1일부로다가 그 3학년 전용의 그 별관을 졌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그 충북선이 지나갈 때마다 이 교실이 흔들리고 수업하기가 그 뭐 균열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 부실공사 논란도 있었던 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그 강 회장님 같은 경우 지금 동문회장 맡고 계시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서부 지역에 2019년 그 예정으로 돼 있던데 31학급의 남녀 혼성의 학교를 중학교를 설립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쪽 그 소위 얘기해서 동부 지역이죠. 저쪽 그 신설하는 데는 서부 지역이라고 우리가 그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니까요. 여기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25학급에 원치 않는 혼성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문회에서 입장이 있을 텐데요. 동문회에서는 이 나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이 확고한 신념 아래 이 단성으로 가는 거를 또 이게 초대 회장님이야 후배님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원래 그 교육청에서 이제 조치원중학교 이전을 계속 추진해 왔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지금 뭐 5년 정도 추진 기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치원중학교만 그 이전을 해서 단성으로 학교를 지면 될 것인데 조치원 여중까지 포함을 해서 이쪽에 혼성의 학교로 통합을 해놓고 또 새로 짓는 학교도 역시 혼성으로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러는 논리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선 그 거리상으로 먼 거리를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 82%가 서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교육청에서는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 논거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기준을 철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치원 그 면적이 대단히 넓은데 치우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발표한 것은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통학거리가 4km 이상 저도 시골에서
저희 조천 여중을 다녔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네. 8km에서 10km 정도 네, 네. 네, 이런 거리를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현재도 네. 이 읍내권을 벗어난 면 지역 학생들은 4km가 뭐예요? 네. 거의 10km 이상 되는 곳에서도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중학교가 읍에 주거를 둔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는 아니다라는 네. 그런 것이 좀 바탕이 깔려야 되는데 네. 예, 너무 지역 학생들만을 기준으로 네.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선생님 의견도 뭐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이 지역에는 네. 그 양쪽으로 학교가 나눠지면서 네. 문제는 철로라는 이 지역성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부와 서부로 나눠지고 그런데 동부와 서부로 나눠졌을 때 전동에서 오는 아이와 네. 연기에서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네. 건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거고 없고, 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동부에 사는 아이들과 서부에 사는 아이들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빈곤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그런데 서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가 많다라고 하면 네. 이쪽 동부 지역은 조선 가정들이 상당히 네, 많은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지금 법정 그 저소득층 대상만 따져서 서부와 동부가 별 차이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법정 대상이 아닌 네. 저소득층에서 조선 가정, 실제 조선 가정이 동부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를 그렇게 양부나 그 철로를 기점으로 해서 나눴을 때 네. 이 사회적인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네. 동부에는 학교 하나로 인해서 네. 그렇다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제 뭐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님의 공약 사항이라서 시장. 네, 뭐 시장님과 다 같이 이게 공약 사항이라서 이걸 공약 사항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지역민이 원치 않고 실제 그 학부모님들이 원치 않는다라면 네. 굳이 이거는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옳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그 학부모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이제 서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동부 지역의 통합으로 그 추진을 돼서 학교가 설립이 된다라면 여기를 떠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지역에 나와서 동부 지역 학부모님들, 동부 지역에 사시는 그 분들한테 네. 설문을 한 1,000분한테 받았어요. 네. 받은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면 이 지역은 웃으시면서 그러면 실버타운이야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시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서부 지역으로 가야지. 네. 학교가 그렇게 양분화돼서 옮겨진다면 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네.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건 정말 지역의 경제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역이 어느 한쪽에서만이 발전되고 그쪽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이건 지역 발전 균등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세종시 자체가 탄생된 이유가 지역 균등을 위해서 탄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의배되는 상황이죠. 네. 의배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연기군권과 지금 그 소위 행복도시라는 곳과의 괴리감에 의해서 상당히 그 이쪽 그 구연기군권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이게 그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서 또다시 이게 동부권 분들이 구연기군권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또다시 느끼게 하는 이런 우려를 범하고 있지 않나 교육청 교육행정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네.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동부와 서부의 학부모님들을 놓고 네. 이거는 같이 화합해서 지내야 되는 이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서 네, 네. 동부와 서부라는 거에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학교 문제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가 이게 교육행정의 바른 그 행정인가 좀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신지요? 지금 근본적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게 된 이유부터 밝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이 가장 큰 이유가 원거리 통학 때문에 학교를 이쪽 그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소위 서부 지역에 학교를 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이전해주겠다 하는데 그 이후의 취지가 전혀 저희들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조천 중학교만 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성 이전은 지금 조천 여자중학교를 그 위치에 그대로 두고 서부 지역의 조천 중학교 또 동부에 있는 여자중학교를 혼성으로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이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원거리 통학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조천이나 이 과거 연기구는 남부로 기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형이요. 전동은 역과 역 사이가 보통 7km 정도 됩니다. 근데 학교를 저쪽 북부 쪽에서 남부 쪽으로 한 2km 정도 이전을 하면 전동면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또 한 10km 가까운 거리를 통학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겠네요. 오히려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로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안동이나 이런 이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겠다 하는 목적과는 좀 상당히 맞지 않다. 거리가 있다. 또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조천중학교를 단성으로 이전을 해주고 또 셔틀버스나 또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아이들 통학할 때 편의성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굳이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혼성을 왜 무리하게 저렇게 추진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어떠한 인기 정책인지 아니면 교육감의 개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집인지 야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 교육행정을 왜 굳이 그렇게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 지금 그 쭉 말씀 들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우리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어떤 그 대책 같은 것이 강구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동문회에서는 역사 전통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선배님들께서 또 초대 회장님이야 또 후배님들까지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고집하고 있고 이게 안 될 때에는 현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이렇게 아주 1인 시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강경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끝까지 이 단성으로 가는 거를 우리 이 총동문회에서는 끝까지 아주 고수하고 나가신다고 이렇게 저희야 선배님 후배님들 다 이렇게 아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그 2월부터 이것을 이제 추진 계획을 설립을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그 5월 달에는 뭐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후에 지금 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청회 장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그 교육
교육청에서는 혼성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으로 저는 자꾸 비춰지던데, 어쨌든 원치 않는 것을 이렇게 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년 선거 앞두고서 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건가요? 견해가 좀 있을 것 같으신데요? 네. 작년에 이제 공청회가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네. 찬반이 대단히 뜨거웠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12월에 최종 연구 보고회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 수면에 네. 떠오르지 않고 잠잠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선거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인지 네. 지난번에 그 이제 조치원 중학교 부지 확정이라는 네. 인터뷰가 네. 대대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어떤 공공단체장들의 또는 그 시의원의 공약사항, 네. 그것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 않는가. 네.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올해 초부터 계속 이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를 좀 해야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전 부지 확정이라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려면 그동안 절차를 차분차분 밟았어야 됐고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됐는데 네. 일방적인 어떤 그 통보식 네. 이런 또 그 정책 그 계획을 발표해서 좀 이런 방향이 아닌 좀 더 주민들과 합의를 통한 네. 그런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부지 선정이 거의 된 상태죠? 발표는 했습니다. 네.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고? 지금 중앙공원 네. 내에 예술회관 그 뒤쪽으로 부지가 확정이 된 걸로 지난번에 발표가 났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작년부터 쭉 그 과정을 지켜보니 교육청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자꾸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지역민과 기본 졸업생이나 기존의 학생들한테 충분한 어떠한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 상태에서 그 원하는지 않는지 이것도 충분한 협의하에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특정 일부분 그 관여되는 분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지역민을 다 갖다가 생각을 갖다 늘려고 한다라는 이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부지 선정이 돼 있다는 곳이 이제 청춘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17,000제곱미터를 확보를 해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강 회장님, 이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학교 설립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이게 뭐 됐다 뭐 교육청과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수차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교육청에 이렇게 문의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다가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혹시 이게 또 선거 또 이 전략이 아니신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생각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듭니다. 뭐 같은 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올 7월 달까지인가요? 공청회를 3차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근데 공청회라는 뜻이 말 그대로 어떠한 정책을, 국가 정책을 펼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하려고 하는 것이 공청회라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작년 1차, 2차, 3차 공청회는 명칭만 공청회지 실제 설명회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와라 이런 식의 설명회였었지 공청회다운 공청회는 한 번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부지 선정도 당시 이 교육청에서 뭐 기관에 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가장 좋아하는 장소 해서 첫 번째로 도원초등학교 앞부분. 근데 거기는 공교롭게 또 서면에 연서면에 들어갑니다. 조천 중학교를 이전하는데 연서면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또 충령탑이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청춘공원 안에 부지 17,000제곱미터를 이렇게 확정됐다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죠. 저 입장에서는 일단 부지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가 단성을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단성을 요구하고 있고 혼성은 절대 반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약 그런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또 혹시나 또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장해왔던 혼성 학교를 추진하고 있진 않는가. 그게 사실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짧은 소개했지만 여러 책자를 또 논문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 뭐 이런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3년 이전에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남녀 혼성을 거의 100%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든가 또 2006년도에 교육법, 미국 같은 데서는 교육법을 개정해서 혼성에서 단성으로 지금 법도 개정을 했고 또 그 단성에서 혼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특히 세종시에서만 선진국에서 실패를 본 혼성 학교를 뒤늦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굳이 고집스럽게 저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보면 단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성에 유리하게 논문을 발표하고요. 혼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성 쪽으로 유리하게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단성과 혼성은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혼성을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뭐 그건 단점이겠죠. 좋은 점은 뭐 학습 태도라든가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현저한 건 아니고 약간 감소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혼성 단성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떠한 그 제도가 특별히 좋다 나쁘다 이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조치원 여중이 여중으로서의 역할이 끝나서 혼성으로 간다 그러면 학교 명칭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천 여자중학교 입장은 학교 명칭도 대단히 고민입니다. 조천 중학교는 그대로 명칭을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이 달라지면 저희 졸업생들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모교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삭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선호하는 또 명칭이 있을 거예요. 두 개 학교가 네. 명칭을 정하다 보면 네. 그랬을 때 또 어느 학교가 선호하는 명칭을 가져가게 될지 네, 그것도 또 갈등의 소지를 또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게 진행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선생님 견해를 좀. 이게 요즘에 혼성이 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세종시에서는 혼성이 답인 양 모든 학교를 다 100% 혼성으로 가겠다라는 네.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는 이것부터가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전같이 뭐 학교에 그 전통 뭐 이런 걸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니 전통이 이제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학부모님도 계세요.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통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통이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그 모든 환경적 요소를 보면 조치원이라는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이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네. 네. 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더 맞는다라고 하면 지역의 어떠한 모든 환경이나 경제, 역사, 문화 통틀어서 이렇게 단성이 맞는다라고 하면 단성으로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지난번에 그 공청회에서 지난해입니다만은 학교 명칭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천중학교가 이전에서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조천중학교 명칭을 그대로 쓸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서부 지역에 사시는 그 학부모들 중에는 그 조천중학교의 명칭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견해들이 좀 노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네.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명에 대해서 네.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전하는 학교의 명칭은 100% 조천중학교다. 지금 말씀하신 일부 주민들이 제3의 학교명을 원한다 하더라도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는 100% 믿고 있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네. 저는 조천에서 태어나서 지금 60평생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네. 조천에는 지금 중학교가 조천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 중학교거든요. 네. 네. 그럼 조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동문입니다. 그렇죠. 그 동문이 끊을래야 아까 우리 강관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적은 바꾸시더라도 학적은 못 바꾸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조천중학교 출신이라는 그 조천 지역 주민들은 자긍심도 있고 네. 또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흐트러서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서 일부는 지금 현재 여자중학교 있는 쪽으로 보내고 네. 또 이렇게 또 나머지 반은 이전하는 학교를 이렇게 남자 중학생을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고 하면 네. 주민을 편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학교에서 배웠듯이 유구한 역사,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5,000년 유구한 역사랑 유구하다는 말을 항상 앞에 붙여서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 조천중학교도 유구한 역사입니다. 네. 더군다나 여자중학교는 개교한 지가 90년이 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렇죠. 아주 명문 중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런 학교를 일부 학부모 또 아니면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학교 전통 있는 학교를 없애도 좋다 이런 논리는 정말 잘못된 논리다. 네. 전통은 한번 쌓기도 힘들지만 무너뜨리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조천중학교 명칭은 제3의 학교명으로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토론을 해본 결과 보면은 이제
동부 지역에 남아있을 조치원 여중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둬야 된다. 그리고 남녀 혼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결론이 난 것 같고요. 또 조치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노후 시설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전을 한다 할 때 학교 명칭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고 또 역시 단성으로 혼성이 아닌 그렇죠.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내용상으로는 다 이제 그 합의점이 나온 것 같고 결론이 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교육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아니면 뭐 학부모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 그 세종 시민을 위해서든 마지막 발언을 쭉 돌아가면서 한번 하시죠. 우리 강 회장님부터 하시죠. 예. 어쨌거나 교육청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남자 중학교와 여자 중학교를 살려서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빛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단성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한 가정이나 네. 사회나 국가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90년, 70년을 쌓아온 조천 여자중학교, 네. 조천 중학교로 역사를 네. 꼭 지켜주시고, 네. 단성의 장점도 있고, 네. 혼성의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인의 뜻을 펼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지는 것이 민주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조천 중학교 총동문을 대표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들은 100% 단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심하게는 그게 관철이 안 될 때는 아까 우리 강관식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뭐 퇴진운동까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교육감님께서는 저희 동문의 뜻을 헤아리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동문 회장님 여중과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시죠. 네.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세종시에서 교육은 세종시가 존재의 그 의미가 네. 얼만큼 더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명품 교육이 돼야 우리 세종시가 제대로 된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교육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100% 혼성 그런 어떤 그 교육 정책보다는 우리 조치원의 그동안 잘 유지되었던 어떤 그 단성으로서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대로 저는 유지가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조치원도 그렇게 좀 특화를 시켜서 우리 조치원 교육이 살아야 세종의 교육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대로의 어떤 그 교육 정책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 강 선생님 마지막 발언하시죠. 네. 저는 잠시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철길을 분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동서의 학교가 하나씩 혼성으로 있게 된다라면 조치원 여중으로 올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명동초와 교동초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이들은 한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어요. 그러면 50명에서 100명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조치원 여중으로 오는 학교는 한 학년에 100명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짧은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흔들어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육 참 누구나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51대 49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추진하는 것, 우리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통합과 또 이전 배치와 관련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일꾼이 행하려 들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